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최근 은퇴를 발표하며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겼던 스포츠 스타가 있습니다. 괴물들만 모이는 UFC에서 한국인을 넘어 동양인으로서 가장 화려한 성적을 거둔 선수, 코리안 좀비라는 닉네임답게 마지막까지 KO를 노리고 돌진했던 근성의 파이터. 오늘은 스포츠를 넘어 드라마를 써내려간 정찬성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찬성은 1987년 3월 17일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정찬성은 학교에서 맡고 다녔던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이모의 권유로 합기도를 배우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도장에서 운동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당시 최고의 무대였던 프라이드 FC에서 활동하는 어원진 선수를 동경하면서 정진체육관에서 킥복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격투기를 배우고 싶어 경북과학대 이종격투기학과에 진학하여 동기생들과 주짓수 훈련을 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냅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인 격투기 대회에 출전한 그는 2007년 6월 슈퍼 삼보 페스티벌인 SSF로 종합격투기 무대에 데뷔하여 판크라스 코리아의 네오블러드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2008년 8월 일본으로 건너간 정찬성은 당시 UFC와 프라이드를 모두 경험했던 베테랑 파이터 오미가 미치히로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승, 이시와타리 신타로를 상대로 리어네키드 초크로 승리를 거두며 딥과 센코쿠에서 활약합니다. 그 후 경량급 최고의 무대인 WEC로 진출하여 레너드 가르시아와 미국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1라운드부터 거친 타격전을 벌인 정찬성은 레너드 가르시아와 15분간 화끈한 난타전을 벌였고 맞고 때리며 계속해서 전진하는 엄청난 초원을 보이지만 아쉽게도 판정패로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세기의 난타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끈한 투혼을 보여준 정찬성을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으로 각인시키게 됩니다. WEC에서 단 한 경기만을 치루었지만 화끈한 타격전을 보였던 정찬성은 현지 팬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0년 9월 30일 조지 루프와의 경기부터 메인 매치로 편입되지만 2라운드 과감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루프의 원투 하이킥 콤비네이션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생애 첫 KO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WEC가 UFC에 통합되며 정찬성 또한 자동적으로 UFC 무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코리안 좀비 티셔츠가 2010 MMA 티셔츠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며 UFC의 CEO인 데이나 화이트 또한 코리안 좀비 티셔츠를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날 정도로 정찬성의 인기를 반영하게 됩니다. 2011년 3월 26일 정찬성은 UFC 데뷔전을 상대로 WEC 데뷔전에서 서력을 당했던 레너드 가르시아와 2차전을 갖게 되며 UFC 사상 처음이었던 고난도 그라운드 기술인 트위스터를 장렬시키며 UFC 내 최초의 트위스터 서브미션 승을 거두게 됩니다. 정찬성이 사용한 트위스터는 매우 고난도 기술이며 난이도 때문에 MMA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으나 정찬성은 에디 브라보의 영상을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이후 UFC 최고의 서브미션 승 22 중 9위에 들 정도로 놀라운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해 12월 바로 다음 경기였던 마크 호미닉과의 경기에서는 상대를 7초 만에 KO시키며 당시 UFC 역사상 최단시간 KO 승을 만들어냅니다. 현재는 기록이 깨졌지만 아시아를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최단시간 KO란 사실은 변함없을 정도로 정찬성은 이 경기를 통해 UFC에서의 기회를 움켜잡게 됩니다. 이후 순위권 컨텐터인 더스틴 포이리에를 상대로 2012년 5월 15일 UFC에서 첫 메인 이벤트를 장식합니다. 당시 포이리에는 최상위권의 그래플러였으며 정찬성과의 전경기에서는 맥스 할로웨이를 안바로 잡았을 정도로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런 포이리에를 상대로 정찬성은 그래플링과 그라운드에서 압도하며 끝내 다스초크로 서브미션 승을 거두게 됩니다. 3라운드까지 심사위원들의 스코어 카드 또한 정찬성의 승리였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정찬성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I want 조제 알도를 말하며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또한 정찬성은 포이리에를 상대로 어깨 회전근 부상을 안고 싸웠던 게 뒤늦게 알려지며 이 소식을 전한 미국의 어퍼유징 부스는 정찬성을 가리켜 정말로 좀비 같은 근성을 가졌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포이리에 전 이후 정찬성은 UFC 패더급 랭킹 3위를 기록하며 한국인 UFC 역대 최고 기록을 써내려갑니다. 이후 패더급 챔피언인 조제 알도와 타이틀 매치였던 앤서니 패티스가 무릎 부상으로 아웃되며 그 자리에 정찬성의 타이틀전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조제 알도의 타이틀 5차 방어전이자 정찬성의 한국인 최초 UFC 타이틀전으로 화제되었으며
이 둘은 UFC 163 알도 대 코리안 좀비로 브라질에서 맞붙게 됩니다. 3라운드까지 알도의 아웃파우팅과 테이크다운 전략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지만 점점 테이크다운 방어를 하며 근거리 타격전에서 알도를 상대로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알도에게 날린 플라잉 니킥이 실패하자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테이크다운을 거는 등 정찬성은 센스를 발휘하며 챔프인 조제 알도와의 경기를 이어나갑니다. 어느덧 4라운드 알도와 정찬성은 펀치를 주고받던 중 엉킨 팔을 빼는 과정에서 정찬성은 오른쪽 어깨 탈골 부상을 입게 됩니다. 탈골 이후 그 자리에서 어깨를 맞춰 싸우려는 투지를 보였으나 이를 눈치챈 알도가 부상 부위로 킥을 날리며 정찬성을 쓰러뜨려 파운딩을 당한 정찬성은 아쉽게 패배합니다. 경기 이후 정찬성은 어깨 수술과 안아골절 부상 등으로 재활이 필요했고 회복이 늦어지며 더 이상 병역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2014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달리던 정찬성은 3년 6개월의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되고 이후 2016년 10월에 소집 해제되어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UFC 복귀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재활과 병역으로 인한 장기간 공백에도 불구하고 정찬성의 복귀전은 UFN 104에서 메인 이벤트로 잡히며 꽤 긴 시간이 지났어도 미국 내 정찬성의 인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정찬성은 복귀전 상대인 데니스 버뮤데즈를 상대로 1라운드 2분 30초 만에 어퍼컷을 턱에 꽂으며 경기를 그대로 끝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찬성을 언더독 평가했지만 정찬성은 보란듯이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며 코리안 좀비의 화려한 부활을 알립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인 야이르 로드리기스를 상대로 5라운드까지 선전을 이어갔으나 경기 종료 직전 정찬성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인 야이르의 변칙적인 엘보 공격으로 KO패 당합니다. 그 후 헤나토 모이카노를 상대로 1라운드 58초 만에 오른손 훅을 명중 모이카노가 다운되자 파운딩으로 KO 승을 거두었습니다. 데미지가 전혀 없이 경기를 치룬 정찬성은 반년 만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UFN 165에서 브라이언 오르테가와의 경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르테가가 훈련 중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출전이 취소되며 급하게 상대가 전 라이트급 챔피언인 프랭키 에드가로 대체되게 됩니다. 오르테가와 화끈한 타격전을 준비했던 정찬성은 대체된 에드가와의 경기에서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전략이 완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3분 18초 만에 에드가에게 펀치 연타를 꽂아 넣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찬성은 I want 볼카노프스키를 외치며 타이틀샷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게 됩니다. 결국 2020년 10월 17일 UFN 180에서 기다렸던 오르테가를 상대로 챔피언인 볼카노프스키와의 잠정 타이틀전 우선권을 두고 맞붙게 됩니다. 경기 전부터 오르테가와 정찬성은 공개 도발과 더불어 오르테가에게 박재범이 뺨을 맞는 등의 이슈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UFC 측에서도 둘을 적극적으로 매치업하며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르테가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철저한 거리 싸움에 정찬성은 유효타를 거의 때리지 못하고 되려 유효타를 허용하며 불리한 경기를 이어갑니다. 2라운드에는 오르테가의 백스핀 엘보 후에 실신 직전까지 갔으나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풀어갔지만 결국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정찬성은 2라운드 엘보 공격을 받고 블랙아웃이 되어 3에서 5라운드 때 본인의 플레이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의식이 반쯤 날아간 상태로 경기 진행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쉽게도 오르테가와의 패배로 타이틀전에서 잠시 멀어진 정찬성은 UFN 190에서 자신보다 하이 랭커인 데니게와 맞붙게 됩니다. 데니게와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지만 패더급 상위 랭커에게 도전할 명분이 생겼기에 정찬성 본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언더독이 된 정찬성은 주짓수 블랙벨트 데니게를 상대로 테이크다운과 타격 모두 앞서며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기 후 승리 인터뷰에서 정찬성은 타이틀샷과 더불어 다시 한번 할로웨이를 콜아웃하며 도발을 합니다. 마침내 UFC 272에서 챔피언인 볼카노프스키와 싸울 예정이던 랭킹 1위인 맥스 할로웨이가 부상으로 아웃되며 4위인 정찬성에게 타이틀전의 기회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로써 정찬성은 조제 알도와의 타이틀전 이후 3171일 만에 다시 한번 챔피언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는 4라운드 내내 볼카노프스키에게 압도당하며 정찬성은 볼카노프스키의 펀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해 고전을 하게 됩니다. 볼카노프스키에게 매라운드 밀리는 와중에도 끈질기게 카운터를 노렸지만 4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볼카노프스키의 안면 연타에 그로기 상태가 되며 레프리 스탑으로 경기가 끝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찬성은 몸 상태가 여느 때보다 좋았고 자신감도 있었지만 본인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것 같다는 심정을 남기며 더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은퇴에 관해서 시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장은 글러브를 벗지 않을 것이며 다음 시합 한 경기는 더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현역으로서의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2023년 4월 16일 맥스 할로웨이는 랭킹 4위인 아놀드 앨런을 이긴 후 인터뷰에서 코리안 좀비를 콜아웃하게 됩니다. 할로웨이는 정찬성은 내가 유일하게 싸워보지 않은 동시대 선수다고 말하며 코리안 좀비가 원한다면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전했고, 정찬성 또한 오랜 시간 원했던 상대인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보이겠다고 밝혀 이 둘은 2024년 8월 26일 싱가포르에서 UFC 파이트 나잇 할로웨이 대 좀비로 맞붙게 됩니다. 경기 전부터 언더독 평가를 받던 정찬성은 1라운드 좋은 무브먼트를 보여 볼륨 펀처인 할로웨이조차 많은 펀치를 뻗지 않게 만들며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지만 2라운드부터 서서히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2라운드 4분 30초 할로웨이의 원투펀치에 가격을 당한 정찬성은 다운을 당하였으나 버텨낸 직후 들어온 할로웨이의 다스초크에도 기절하지 않고 엄청난 정신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할로웨이는 좀비는 좀비다, 난 그의 숨이 멈춘 걸 봤다, 초크에 기절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팔을 흔들면서 다시 가자고 하더라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된 데미지로 정찬성은 라운드 내내 스텝이 죽으며 과도하게 큰 훅을 날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운 2라운드를 끝냅니다. 앞선 라운드를 뺏긴 정찬성은 3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좀비 같은 저돌적인 러시를 감행하였으나 할로웨이의 카운터를 정통으로 맞으며 결국 3라운드 KO 패를 당하게 됩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저돌적인 타격을 보여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펀치를 휘두른 코리안 좀비는 이렇듯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경기 종료 후 은퇴를 말하게 됩니다. 그만할게요. 나 이거 나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안 나네. 내가 그만하는 이유는 저는 챔피언이 목표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로웨이를 진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후회 없이 제가 준비해봤어요. 저는 3등, 4등, 5등 하려고 격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위에 탑 랭커들을 이기지 못하는 건 제가 냉정하게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상대였던 할로웨이는 경기 직후 마이크를 통해 코리안 좀비를 향해 환호해달라, 정찬성을 레전드다 말하며 남자다운 리스펙을 보여주었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정찬성의 마지막을 코너 맥그리거, 존 존스, 찰스 올리베이라, 오르테가, 호이리에, 헨리 세우도 등 너무나 많은 동료 파이터들이 코리안 좀비를 샤라웃하며 리스펙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지막 순간까지도 좀비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코리안 좀비 정찬성은 이 경기를 끝으로 옥타곤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전설을 써내려간 우리 마음속의 챔피언, 대한민국 격투기의 고트, 코리안 좀비 정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드라마 같은 여정에 함께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